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3대 지수 사흘째 상승을 하면서 한 주간으로도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19%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S&P 지수는 전장 대비 1.53% 상승하면서 4,06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1% 상승하면서 12,000선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최근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수준에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오늘 32,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네, S&P 500 지수도 전장에 이어서 4,000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2,000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채권금리는 상승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2bp 가량 오르면서 3.31% 나타냈고요. 오늘 유로화가 달러 대비 큰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가치도 그간의 강세를 소폭 되돌렸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ICE 달러 지수 오늘 109선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도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인 4030선을 상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최근 계속해서 주간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우가 2.66%가량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3.6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4% 넘게 올랐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3% 올랐고요. 애플은 1.8%,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16%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2.6% 올랐고요. 테슬라가 3.6% 오르면서 빅테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전기차를 만들 때, 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리튬의 가격이 올해 초 대비해서 120% 폭등을 한 상태이고요.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런 금속 가격이 굉장히 광적인 수준으로 올라서 이 리튬을 좀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튬 정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튬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제 리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텍사스에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텍사스 관련 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정제 리튬 개발 공장이 생긴다면 이거는 미국 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중에 도큐사인과 지스케일러가 실적을 발표해서 크게 움직였는데요. 전자서명업체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잘 나오면서 종가 기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업체인 지스케일러 같은 경우도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는데요.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이션와이드의 전문가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심리가 힘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를 했고, 또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권에서 다소 벗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 모멘텀이 돌아서는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전문가인데요. 지금 현재 연준은 긴축을 이어가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하지만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경제가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장이 그런 의미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가가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조금 비관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월가에서 나온 전문가 평가인데요.
네, 스콧 미너드 구겐하임 CIO인데요. 오늘 CNBC에 출연해서 아직까지 약세장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9월이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10월 중순까지 20%가량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S&P 500 지수가 3,000에서 3,400 수준까지 떨어지면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악의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투자자들은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통화 정책적인 부정적 요인을 아예 무시를 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속한 가격 조정, 즉 주가 조정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전문가 멘트대로 이제 다음 주는 8월 CPI,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7월에 미국의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8월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를 해서 8.0%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근원 CPI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 상승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주식 수석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지표가 위쪽으로 크게 서프라이즈를 보일 경우, 즉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아직 가파른 속도로 나올 경우에 이제 웬만한 수준이면은 시장은 이것을 무난하게 소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 75bp 인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래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즉 이제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둔화한 것으로 집계가 됐을 때 주식시장과 이런 위험 자산에 엄청나게 랠리가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8월 CPI가 전월보다는 다소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연준 인사들의 두 명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 인물입니다. 가장 이제 좀 매파적인 인물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우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9월에도 상당한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이제 수요를 분명히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연준이 금리를 4% 이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지 에스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데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긴축을 단행을 해야 한다라고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연설에 참석을 했는데요. 정책금리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대차대조표는 여전히 9조 달러에 가까운 수준이다 얘기를 하면서요. 이 완화적인 정책 제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간 뉴욕 증시 반가운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물가 관련 지표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뉴욕이오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